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인 뉴스입니다. 한국GM이 노조의 부분 파업에 부평공장 투자 계획을 전면 보류했습니다. 한국GM은 6일 노조의 쟁의 행위도 누적 손실이 발생했고 회사 유동성도 악화됐다며 이에 부평공장에 대한 투자를 보류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한국GM 노사는 현재 임금단체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기본급 월 12만 304원 인상과 통상임금의 400%에 600만 원을 더한 성과급, 그리고 부평 2공장의 신차 생산 물량 배정 계획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사측은 임단협 협상 주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고 성과급 70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부평 2공장의 신차 생산 물량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합의를 이루지 못한 노조는 부분 파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인천시가 수도권 매립지 운영 종료를 위한 자원 순환 정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대체 매립지와 광역 소각장 신설이 필수 조건인데요. 최근 인천시와 부천시가 부평 계양 지역의 소각 쓰레기를 부천의 대장 소각장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논의 배경과 앞으로의 일정에 대해 취재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죠. 이재필 기자, 당초에는 계양 지역의 소각장 신설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난해 계양 지역을 뜨겁게 달궜던 이슈죠. 계양 테크노밸리가 수도권 3기 신도시로 이제 지정이 됐잖아요. 네. 그러면서 계양 테크노밸리 전략 환경 영향 평가 협의 과정에서 인천시와 LH가 이곳에 이제 소각장을 신설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이제 알려진 겁니다. 하루 500톤 규모를 이제 해결하는 이런 이제 광역 소각 시설이었는데 지역 주민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죠. 네. 이제 인천시는 논의만 했을 뿐 구체화된 건 아니다라고 이렇게 해명을 하기도 했는데 주민들은 이제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특히 대규모 택지가 조성이 될 때에는 지역의 쓰레기를 처리할 이제 소각 시설을 설치하던가 아니면 어떤 대책을 마련하게끔 관련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최근 인천시가 자원순환 정책을 강조하면서 지역별로 이제 소각장 신설 계획을 이제 밝히면서 계양의 소각 시설이 들어서는 것 아니냐. 라는 이런 의견들이 강하게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계양에 소각시설이 들어설 것으로 예측했지만 계양이 아닌 부천 대장 소각장을 활용하는 방안이 논의됐죠. 네, 갑자기 튀어나온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제 계양과 바로 인접한 부천 대장에 이미 소각 시설이 있거든요. 때문에 굳이 인접한 곳에 소각 시설이 있는데 계양에 굳이 또 지을 필요가 있겠느냐 네. 이런 의견이 나온 겁니다. 특히 박형우 계양구청장 역시 이러한 내용의 의견을 부천시에 전달하기도 했고요. 지난 총선에서 송영길 국회의원이 계양의 소각장 건설을 막겠다고 하면서 내세웠던 대책 중에 하나도 바로 이 부천 대장 소각장의 같은 공동 사용이었습니다. 네. 그 당시에는 이에 대해 부천시가 논의된 바가 없다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저희가 취재했을 때 선을 그었었는데 최근 인천시가 자원순환 정책에 박차를 가하면서 부천시가 관련해서 긴밀하게 논의를 이어온 것 같아요. 특히 부천시가 대장동 소각장의 지하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인천시가 이 지하화 사업의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논의가 급물살을 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논의가 이루어지게 되고 아직 확정은 아닌데 결론은 언제쯤 나올까요? 네, 우선 인천시가 오는 10일 자원순환 정책 관련 브리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때 대체 매립지 부지와 소각장 부지 등이 발표될 예정인데요. 만약 인천시와 부천시가 합의를 한다면 12일 전에 관련한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하지만 합의가 이제 불발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인천시는 이마저도 염두에 두고 제2, 제3안을 고민 중이라고 밝힌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만약 부천 대장 소각장을 활용하지 못한다면 부평과 계양 지역의 소각장 신설 부지가 정해질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주민들의 삶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굉장히 민감한 주제인데요. 저희도 내용이 확인되는 대로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재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인천시가 역대 최대 규모의 2021년도 인천시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김진태 인천시 재정기획관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죠. 기획관님 반갑습니다. 내년도 인천시 예산안이 편성이 됐죠. 역대 최대 규모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 인천시 예산안 규모는 11조 9,399억 원입니다. 올해보다 6% 증가한 것입니다. 인천시는 내년에도 적극적으로 재정을 운영해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인천행 4대 뉴딜과 지역사회의 4대 현안 과제 해결에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시민분들께 몇 가지 성과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인천시는 적극적인 재정을 운영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큰 성과를 냈습니다. 어려운 국가 재정
상황에서도 올해 대비 7.6% 증가된 4조 2,874억 원의 정부 지원금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국채가 감소함에 따라서 정부의 교부세 총액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통 교부세를 역대 최대 규모로 확보하는 성과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인천시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채무와 잠재적 부담을 줄여오고 있습니다. 2017년도 대비해서 2020년 시본청 채무는 3천억 원 이상, 공사공단 부채는 5천억 원 정도를 줄였습니다. 특히 잠재적 부담을 약 1조 4천억 원 정도 줄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인천시는 올해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단체로 선정되는 등 재정 건전성에 대해 인정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분야 예산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인천형 4대 뉴딜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네, 인천시는 내년도 디지털, 그린, 바이오, 휴먼의 인천형 4대 뉴딜을 통해 인천의 미래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 시 경제와 시민들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디지털 뉴딜 사업에 2,818억 원을 투입합니다. AI, 파버, UAM, MRO 등 첨단 산업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디지털 트윈, GIS 등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여 스마트한 행정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시의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그린 뉴딜에 2,500억 원을 투자합니다. 친환경 차량 보급을 확대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탄소 중립 로드맵을 수립하여 기후위기 대응 모범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바이오 뉴딜에는 40억 원을 편성하여 인천이 세계 최고의 바이오 클러스터 도시가 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올해 유치에 성공한 바이오 공정 인력 양성센터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송도와 남동공단이 연계된 바이오 핵심 클러스터 조성 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휴먼 뉴딜 분야에 2,647억 원을 반영하여 인천형 복지 기준선을 뒷받침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인적 투자 강화는 물론 보육 인프라 확충과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투자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이 인천형 4대 뉴딜 사업과 더불어서 4대 현안과제 사업에도 가장 예산이 많이 투입됐는데 이것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내년도 인천시가 중점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4대 지역 현안 과제는 도시 기본기능 정진, 시민 안전 강화, 지역경제 활력 제고, 원도심 활성화입니다. 먼저 도시의 기본기능 정진을 위해 5,839억 원을 투자합니다. 친환경 자체 매립시 조성과 자원해수 순환시설 구축을 준비하고 맑은 수돗물 공급을 위한 투자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버스 승강장을 신설 보강하고 장기 미집행 도로 개설과 관련된 예산을 대폭 늘려 시민들이 체감하는 편리한 교통환경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시민 안전 강화를 위해 1,161억 원을 반영하여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방역 물자와 시설 운영에 대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소방 안전을 위해 차질 없이 소방 관설을 확충하고 소방 헬기 도입 등 소방 장비 확보에도 힘쓰겠습니다. 지역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1,636억 원을 투입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지원과 중소기업 수출 지원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와 주차 환경 개선에 노력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원도심 시민분들의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 4,171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원도심 주택가, 상권 세태 지역에 주차장을 확충하고 전선 지중화, 경관 사업 개선을 통해 도시 미관을 개선합니다. 또한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골목길 재생 사업 등 원도심 정주 여건 개선에 지속적으로 투자할 것입니다. 특히 장기 미집행 공원 사업은 내년도에 90% 가까운 투자를 하여 장기 미집행 공원 조성을 완료하겠습니다.
네, 인천시 새해 예산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김진태 인천시 재정기획관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인천 공항철도와 지하철 9호선을 직접 연결하는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처해 있는데요. 쟁점은 서울시와 인천시의 사업비 분담입니다. 서울시가 차량 구입비를 반납하겠다고 밝힌 건데 후폭풍이 거셉니다. 검단과 영종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사업 재개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정윤 기자입니다. 인천공항에서 중앙보훈병원까지 환승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공항철도와 9호선 직결 사업. 궤도 연결 공사는 이미 끝났고 정기 신호 사업과 열차 투입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열차 구입비 222억 원을 국고에 반납하겠다고 밝혀 좌초위기에 놓였습니다. 인천시가 사업비를 분담하지 않는다는 게 이유입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검단과 영종 지역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법적 근거가 없는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직결 사업을 즉각 재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9호선 직결 사업은 국토부와 서울시가 9호선 혼잡도 완화와 서울 강남 지역의 인천공항 접근성 제고를 위한 사업이다. 이미 서울시 단독으로 75%나 진행된 사업으로서 이제 와서 법적 근거도 없는 인천시에게 왜 떠넘기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 검단과 영종 주민들은 국토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천시는 이미 영종역과 청라국제도시역 추가 건설비 1,000억 원 이상을 투입했고 매년 운영 적자도 보전하고 있는 상황. 이번 사안은 국토부의 직무유기라며 지금이라도 서울시를 설득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인천시도 협상에 나서고 수도권 매립지 특별회계 기금 활용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한편 김교훈 국회의원은 서울시의 예산 반납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사업비 분담을 핑계로 반납하면 직결 사업은 지연될 수밖에 없고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사업 추진을 촉구했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조선 원종의 무덤인 김포 장릉은 사적 제202호로 지정된 문화재이지만 나들이객에게는 숨은 단풍 명소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맘때면 장릉한 연못에 희귀 철새들이 날아들어 보기 드문 장관을 연출하는데요. 올해는 천연기념물인 원앙 300여 마리가 이곳에서 가을을 나고 있습니다. 희귀 철새들이 쉬어가는 김포 장릉의 가을을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뭐 연해주나 산린 중국의 동북부 지역에서 번식을 하고 겨울에는 그쪽이 추우니까 우리나라에 와서 월동을 하고 다시 또 번식지로 돌아가는 그런 개체들이죠. 워낙 9월 한 20일경서부터 와서 12월 얼음이 얼기까지 여기서 머무르다가 남쪽 지방으로 내려가요. 따뜻하니까. 그리고 다시 2월 말경서부터 4월까지 또 여기 머무르고요. 그 다음에 제가 2010년도에 3-4마리를 보고 나서부터 이제 먹이를 주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10년 지금 지속적으로 먹이를 주고 있는데 4년 전서부터 지속적으로 먹이를 주다 보니까 지금 이제 300마리의 숫자가 갑자기 늘어나고 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변에 상수리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원앙이가 상수리를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먹이로서 주식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거기에 곁들어서 인위적으로 나달, 겹씨를 주다 보니까 이게 잘 맞아떨어지는 거죠. 그 환경하고 그 먹이원하고. 이거는 뭐냐면 동물들한테 알맞는 환경 제공과 먹이 제공을 함으로 해서 이 숫자가 개체수가 자꾸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종의 번성을 도울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죠. 이게 아주 좋은 사례예요, 지금. 지속적인 보호 관리는 멸종위종을 살릴 수 있는 계기가 된다. 또한 우리 환경도 더불어서 함께 좋아지는 거죠.